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주식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제가 속속들이 좀 파헤쳐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과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신청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 시간 동안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인데요. 자, 시장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지만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는 시장이 올라가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어제의 경우에도 보면은 시장이, 즉 코스피 지수가 0.7%, 8%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 수가 한 100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한 800종목 정도? 이 정도가 되니까 시장은 올라갔는데 왜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는 걸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현재 양시장은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 수가 270종목인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630종목이 넘어가죠. 자,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 300, 하락 종목 수는 1200. 무려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지만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사실 이런 현상들은 잘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당혹스러운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지만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이유는 시총 상위주만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총 상위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시총 상위주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시장을 막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소폭 올라와도 이 정도만 올라와도 큰 힘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이 떨어져도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차전지주만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수급을 잠깐 보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팔고 있는 금액은 1조 원이 넘게 지금 거래소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에서 보면은 철강 쪽에서 9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다 이쪽에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종목에서 보면은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개인이에요. 즉 개인들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성장성 이런 것들을 무관하게 개인들이 매수해서 주가를 올린다. 이런 주식을 우리는 보통 밈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밈 주식의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에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개인들이 매수해서 막 주가를 올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아무리 매도해도 개인들의 힘이 더 강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개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가가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또 빠지더란 말이죠. 개인들의 힘은 지금 강해 보이긴 하지만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력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주가도 사실은 좀 위험한 수준에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밈주식들이 올라가는 이 현상들은 시장의 어떤 상승의 재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 쏠림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 쏠림 현상이 풀리는 시기는 보통 불확실성 같은 게 해소가 됐을 때, 이 상승에 대한 재료가 발생했을 때, 이때부터 수급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에는 바로 27일 날 새벽에 미국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죠. 금리가 결정되는 순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죠.
역시 과거에도 금리 결정 이후에 주가가 올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이 물가지표 발표도 있어요. 금요일 날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수급에 돌 수 있는 그리고 시장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 국내 주요 굴지의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를 유독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 퍼포먼스적인 어떤 효과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조만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떤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힘들고 하다면 모두 다 힘들겠죠. 하다면 지금은 조금 쉬면서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이죠. 결과물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주 초보다는 주 후반에 좀 움직이시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죠?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역시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신원종합개발. 신원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500원에 20%.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6,500원에 20%세요? 오. 네.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 아니군요. 지금 보니까 네, 가격을 좀 보니까요.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올라갈 만하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하면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뭐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최근에 올라왔던 6,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추가 매수를 그렇게 지금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추가 매수를 하면 좀 더 빨리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아직은 좀 활발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6,000원까지 위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6,000원 위로 안 올라오면 어떡해요? 또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 5,800원 정도에 네. 매도를 할까 싶었어. 근데 이게 사실 내 마음대로 주가가 움직여주질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조금은 이 종목은 그냥 6,000원까지 최근에 올라왔죠. 제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점점 이게 고점이 여기서 나왔다가 자, 화면 보이시죠?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나왔죠. 그리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고점을 일단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6,500원 정도면 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굳이 추가 매수까지 안 하셔도 저는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추가 매수하면 조금 더 불안해져요. 비중이 한쪽으로 실려버리면. 그래서 저는 신현종합개발은 지금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추가 매수해서 가는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걸릴까요?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것과 안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기간의 차이는 그렇게 길게 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올라올 수는 있겠어요?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 부동산 쪽도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많이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는 지금 뭐 미국도 이번에 금리 결정하면 사실상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사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도 오늘 뭐 GDP 발표한 거 보셨나요? 수출하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소비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거기에 맞춰서 좀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 앞으로 기다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올라오면 잘 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는 10만 1,000원 정도 되고요. 네. 10% 정도 돼요. 10만 1,000원에 10%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최근에 지금 모으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저는요, 이 대웅제약이 최근에 그 주가가 좀 빠졌죠. 예, 많이 빠졌죠. 그죠? 왜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지금 대웅제약이 이제 보톡스라고 들어보셨죠? 보톡스 예, 제품. 그걸, 그렇죠. 미용 제품인데. 메톡스하고. 맞아요. 예. 그 대웅제약에서 이제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보타라는 예.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의 균주를 예. 대웅제약이 도용을 했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이게 일단락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예. 국내에서 다시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보타라는 제품이 전체 대웅제약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문제는 이 그래요. 보톡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힘이 없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모은다라고 하면 물론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을 때 모아가는 것도 하나 좋아요. 하지만 근데 예. 대형제약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주가가 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왕에 예. 모아간다면 사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약주도.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대형제약은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 얼마 안 나니까요. 이 정도면 예. 이제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예. 차라리 다른 종목을 모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면 낫겠네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네. 우수 AMS. 우수 AMS. 예. 매수한 가격 보시죠. 3,070원에 50%. 3,070원에 50%요? 예. 아, 그래요. 3,070원. 그러면 혹시 이 기업은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최근인가요? 예, 최근입니다.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을까요? 우수 AMS는? 자동차 무슨 뭐라고 하길래 샀는데. 자동차 부품, 네, 맞아요. 자동차 부품주 맞아요. 예, 실적은 이게 어때요? 실적은 지금 적자예요. 왜 사고 나서 이걸 확인하셨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최근에 주가가 한번 올라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 자동차 부품 막 좋아서 올라갔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제가 모른다면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최근에 올라갔던 건. 그리고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실적은 어때요? 지금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네. 그래서 더 사면 안 되겠네. 더 사면 안 되죠. 네, 더 사면 안 되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1분기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그 전까지 실적이 어때요?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자 보면 매출액은 1분기 최대 매출액을 지난번에 한번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이번에 1분기 흑자전을 한번 했어요. 이번에 실적이 한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줘야 사실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이게 적자의 규모가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1분기 한번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믿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 기업은 부채가 지금 거의 300% 가까이 뛰어 올랐어요. 부채는 보통 200%만 넘어가도 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빚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수 AMS는 만약에 반등 주면 좀 최근에 보면 경영권 이슈도 좀 있었고 반등 주면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3,070원이니까 매수가 3,100원 정도? 반등 시 3,100원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니노 공업 네. 73,000원에 18%요. 73,000원이요. 아니, 173,000원. 173,000원에 비중이? 예. 비중은요? 예, 8%요. 8%요. 예,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그죠? 예. 이제 거의 딱 눈앞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막 올라와서 매수가도 이제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근데 지금 약간 고민되는 건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 건가라는 약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이고, 이게 산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1년이 넘으셨으면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왔다가 지금 내려간 거네요. 이번에 예, 다시 예, 올라온 예. 거고.
근데 예. 저는 이번에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예.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냥 지금 이제 1년 넘게 그 전에 좀 아쉽게 놓친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조금 더 빨리 이제 정리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럴 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올랐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더 전 좋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17만 5천 원 왔을 때 그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리동업 실적도 괜찮고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7만 5천 원 오면 그때 잘 정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02,200원에 10%요. 102,200원에 10%요. 네네.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는 별로 없네요. 예, 한 두 번에 이렇게 저점이다 싶어서 매수 이렇게 분할했거든요. 자, 이게 두 번의 저점이라는 건 사실 올라와야지 저점이 확인이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네.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요것보다는 지금 흐름을 한번 제가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또 내려왔죠. 네. 그죠? 이게 두 번의 저점을 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두 번의 저점이 잡히려면 전고점이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가 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떨어졌다가 반등, 그리고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히 확인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요걸 한번 좀 나중에 참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은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국내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서 마녀공장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 기업들이 신규 상장이 된다는 건 이 기업이 화장품 기업들이 안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화장품 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 상장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네. 이때 상장시키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가치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저점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로 더 사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 그 조금 더 떨어지면 한 10% 조금 더 담아볼까. 제가 볼 때는 생각했거든요. 그냥 떨어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올라갈 때 사는 네. 게 나아요. 이거는. 아, 11만 원 위로 딱 올라오면 그때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요때 저기 사실 61선 돌파하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네네.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평선이 뭐 경제선이다, 생명선이다, 수급선이다 이런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평선은 그냥 네. 주가가 떨어지면 이평선은 떨어져요. 주가가 올라가면 네. 이평선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로 흐름을 보는 거지 이거에 네.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실제로 네. 펀드 매니저들도 이평선 보고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건 11만 원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12만 원. 네, 12만 원. 12만 원 네. 예상. 네. 요거 이 가격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가격들을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2만 원 못 넘었는데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시죠.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여기 예. 팜스토리. 팜스토리 네네.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은요? 2,445원에 10%요. 2,445원 그리고 네네. 네, 10%. 네. 이 종목은 사신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그 곡물. 그렇죠? 예. 흑해 곡물 협정. 계속 쭉 지켜봤는데 이게 패턴이 네. 한번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번 올라가면 또 쳐졌다가 또 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런 것 같았어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아, 그래요? 뭐 얼마 전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가 맞아요. 네. 미사일도 하고 해서 이게 한번 올라갈까 싶었는데 안 올라가네요. 곡물 가격, 곡물 창고를 공격했다는 그 뉴스. 그것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네. 올라오긴 했어요. 오늘 장중에 보면은, 네, 그죠. 이 그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9%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진 건데. 얼마 며칠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런 사실 식인데. 우리가 근데 예전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 종목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과거를 그렇죠. 생각하고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흑해 곡물협정이 파기가 됐고 연장이 안 됐잖아요. 거기다 곡물창고까지 공격까지 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상하죠. 그죠? 저는 근데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지금 없어졌나요? 아직도 네, 사람들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간간히 있잖아요. 생기죠. 네. 그죠?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관련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코로나 관련주들 왜 안 올라갈까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는 확진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끝나지 거의,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충격에 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충격이 지속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곡물 가격이 막 전쟁 나고 그때부터 막 파장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굉장히 민감하게 놀란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건드려져 왔던 뉴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과거처럼 그렇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조만간에 이게 한 조금 더 치고 가지 않을 그런. 그건 이제 어쨌든 시청자분의 그 생각으로 사신 거잖아요. 저도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장마 시즌이죠. 거기다 또 태풍 오고 하면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리는 기다렸다가 뭐 쓰레기 관련주들도 안 움직이고 그렇던데 요새는. 자, 패턴이 너무 많이 사실 바뀌는 이게 것들이 주식 패턴이라는 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그냥 어쨌든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는 2,500원 위로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쏠 때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2,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열개로 한 가지만 잠깐만 뭐 이게 시간이 되게 간단한 거여야 돼요. 간단한.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주식 3년 정도 하면서 장부를 하루도 안 빼고 쓰는데 그 지수가 지금 현재 작년에 그걸 타임을 놓지 않고 뭐 있는 대로 손절을 다 쳐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930 얼마고 코스피가 2,600 얼마인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수 올라가는데 800, 지금 종목이 안 올라간다 이건가요? 오히려 더 빠져버리고 있어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게 앞에서 시청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앞에서 제가 시황 말씀드렸죠. 시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팜스토리는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네. 네,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죠? 앞에서 좀 길어졌네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메이드 네. 47,000원에 10%. 위메이드. 예. 아, 이거 매수하셨군요. 47,000원에 10%. 예. 자,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요즘에 게임주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전까지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게임주들이 아직도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게 과거에도 그렇고 게임주들은 정말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뜨려 놓고 또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상담을 하면서 위메이드는 조금 이 게임주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보다는 다른 게임주가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위메이스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좀 있었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올라가면 시원하게 또 올라가긴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는 약간 좀 불안해요. 회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위메이드보다는 다른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위메이드가 지금 적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종목은 47,000원에 매수한 가격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은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면 그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도 올라오면 아마 떨어지는 폭보다 올라올 때 그 상승폭은 클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이게 올라오면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매수가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DMC 에너지요.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 50%요. 5,000원요. 2,050, 5,000원. 5,000원. 네, 예, 비중이 예. 50%요.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하셨어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빠진 거네요.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 사가지고 그래요. 많이 오르고 내려올 때 샀어요. 아, 이거 올라가기 전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또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샀어요. 맞아요. 보통 떨어질 때 매수해요. 보통 떨어질 때 매수하는 예?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떨어질 때 사요. 많이 올라갔다가 이때 많이 사고요.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조정이 한번 들어온 거고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가스 의무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재료가 좀 소진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라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종목은 내리면 살까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이거 100% 다 사. 아예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뭐 돈 잃어도 되는 거예요? 실적은 어때요? 실적 안 좋죠.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2022년도까지 실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지금 최근에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GNC 에너지는 사실 그전에도 거래가 없었어요, 잘.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중 50% 넘지 마세요. 이거 많이 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5,000원 그냥 저는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지금도 팔아볼까요? 아니에요. 지금 팔아볼까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계시죠?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은 안 팔아도 되고요. 올라오면 5,000원에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얼마에 빠져나오고? 5,000원 매수한 가격에 그때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가격 한번 일정을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각각 해당되는 그 지역마다 이제 저희 멘토님들이 다 다른 곳에 갑니다. 각각 그 장소들 확인하시고 꼭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매주 화요일 날 요즘에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자,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잠시 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는 이제 부평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부평에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좀 많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시장이 분명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우리 그 전화 연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네요. 자, 어보브 반도체. 매수한 가격은요. 1,850원 그리고 10%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어보브 반도체가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요.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오다가 시세가 좀 약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보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은 계속 돌아가는 현상들이에요. 수급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반도체주 떨어졌으면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1,000원대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걸 좀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 싶으면 차라리 11,000원 올라왔을 때 그냥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좀 끌고 와서 수익을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끌고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12,000원 끌고 가시는 전략은 12,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단기로 보신다면 이 정도 가격을 보고 아니면 좀 길게 간다 12,000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이넥스네요. 자, 바이넥스 매수한 가격이 9,980원이에요. 비중은 15%.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군요. 9,900. 지금은 9,880원. 매수가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원래 그 추가 매수라는 건 매수한 가격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역시 그 다른 제약바이오주처럼 지금은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이죠.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만간 이제 시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욕심을 내서 부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15%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 없이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뭐 짧게 본다면 12,000원 정도까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바이넥스 또한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일단 저는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골프존이네요. 골프존. 정말 오랜만에 상담을 받는 종목입니다. 11만 8천원에 20% 손절해야 할까요? 떨어져도 참을까요? 자, 볼게요. 11만 8천원. 그런데 이 종목도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골프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 실내 스크린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골프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실내 골프를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골프존은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사실 변한 건 있어요. 업황이 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골프존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스크린 골프장을 주름 잡았다면 지금은 이 골프존 말고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카카오 스크린 골프 또는 골프장도 역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역시 뭐 다른 SG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골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오는 주가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들, 다른 어떤 골프장들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도 사실 골프존 쪽에 대한 어떤 그 진입을 쉽게 넘어보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골프존은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반등은 다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등 나오면 그때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고 지금 되게 덥잖아요. 이때 역시 스크린 골프를 또 많이 즐기거든요. 그러면서 테마를 또 탈 수도 있어요. 여름철 테마를 말이죠. 그러니까 골프존은 지금 올라오면 매수 가격보다는 12만 원 정도? 이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긴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차라리 12만 원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프존까지 상담해봤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 46만 1,000원에 50%입니다. 46만 1,000원에 50%요. 예, 예. 오, 이거 최근에 사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6월 한 5일경에 샀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매수해주고,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되게 좋죠.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이거 지금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까지 좀, 보실 생각으로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나? 지난번에 6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돼가지고. 네.
해서 지금 한 60만 원까지 보는데 그게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60만 원 정도까지요? 예. 60만 원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60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위쪽으로 보면은 꽤 높은 가격이에요.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테마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지금 고려연의 경우에는 60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달성이 불가능한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 오늘 10% 정도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 기업이 주가가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좀 빠졌다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를 계속 또 흔들면서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뭐 45만 원 근처에까지 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그냥 끌고 가면서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한 번에 10%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고려 아연 50만 원짜리 그 한 주당 이런 기업이 한 번에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흔치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절반이라도 한번 수익을 챙겨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밀리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한 번쯤은 정리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20%만 남겨놓고 30%를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 사셔도 괜찮고요. 분할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한번 정리를 30%만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눌리면 50만 원 아래에서 조금씩 담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55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또 비중 한번 줄이고 그리고 또 눌리면 다시 또 비중 채우고 그 다음에 60만 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줄였다 늘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한번 정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네. 어떤 일입니까? 카카오뱅크를 네. 32%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예, 네. 41,300 얼마인가. 네, 샀어요. 4만 원대, 4만 천 원대네요. 네. 네. 비중은요?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지금 어쨌든 갖고 있는 가격대 지금 나오네요. 41,392원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좀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참 올라갈 듯 말 듯 좀 힘들어 보여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인터넷 은행. 그죠? 그러면 은행은 최근에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했었거든요. 은행주들 실적이 좋았죠. 일부 어떤 기업들 빼고는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실적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약간 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왜 그러냐면 신용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신용 리스크. 은행에서는 기업들의 돈을, 그죠? 은행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또 개인들한테도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죠. 그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빌렸을 때는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갚을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못 받는 돈이 생기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리스크예요. 은행들한테는. 그래서 그 신용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뱅크런 사태 한번 나왔었죠. 그죠? 막 돈 찾으려고 막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막 돈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빨리빨리 돈을 찾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죠. 다 스마트폰으로 한단 말이죠.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이런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려갈 거고 이 기업들도 좋아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종목은 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약간 답답해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이 종목 팔면은 다른 종목 분명히 살 거예요. 그죠? 다른 종목 사도 지금 수익이 그렇게 나는 장이 아니에요. 쉽게.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종목 사고 뭐 2차전지 살 거예요? 그것도 무섭죠. 아니, 이 LNF 좀 사면 안 될까요? 그 팔아가지고. 안 돼요. 차라리 이거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시청자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네. 시청자분한테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5,000원 정도 가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IS 동서. IS 동서? 네, 47,632원에 10%요. 47,632원에 10%. 네네. 네. 아, 이 종목도 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자, 그런데 답답하게 많이 빠져 있어요. 네네. 올라오지를 않아요.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올 네.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요? 네네. 혹시 그 투자한 금액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좀 크진 않아요? 조금 한 중간 정도. 아, 아주 그래요? 많다. 네. 그러면 네. 10%를 다 추가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아,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하는 건 5%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를 딱 네네.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점을 네네. 찍어 놓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가 보통 어느 가격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네네.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이제 저점이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 얘가 지금 이제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부터는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추가 매수는 5% 정도만 하신다면 나중에 한 5만원에서 5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아마 회복하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가능 5% 정도만. 그리고 나중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이 정도 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손실 없이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역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출정이고요. 네. 비중은 50%고 13만 3,500원이요. 13만 3,500원이요? 네네. 비중이 50%요.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종목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롯데칠성도 아마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좀 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러지 않고서는 50%를 이렇게 담을 수는 없죠. 아니, 좀 물 타다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추가 매수를 한 거군요. 네네네. 약간 반전이 있었네요. 아이고. 추가 매수를 최근에도 계속 하셨어요? 최근까지도? 네네, 조금씩.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필요하다면 조금. 이게 더 하시면 대주주 되시겠어요. 더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추가 매수는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될 생각이 없으시다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난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만큼은 다 한 겁니다. 이 정도는. 단가도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 종목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14만 원 정도, 이 매수한 가격, 이 단가를 낮추는 가격 정도면 충분히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4만 원 정도 회복됐을 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빠졌을 때 계속하지 마세요. 나중에 100%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락 올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근데 이제 여름철이라 네. 좀 올라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칠성사이다. 네. 네네네.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여름에는 또 빙그레, 그죠?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또 여름에 덥다고 해서 사이다만 마시겠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또 다 여러 가지 대체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도 이제 여름 수혜주들도 그때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뭐 구호물품으로 뭐 치성사이드를 또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마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14만 원 올라오면 팔겠다 생각하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타이밍 줄 겁니다. 네. 여름철 꼭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자님께서 할 만큼은 다 한 거예요. 지금 50%까지 여기까지 샀다면. 나머지는 이 회사한테 맡겨두세요. 그러면 14만 원 왔을 때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시공테크 매수가 5,000원, 50%. 50%에 5,000원. 예. 오늘은 왜 5자가 많네요. 50%에. 앞에 분들 50% 매수하셨고, 또 그전에도 50% 매수하신 분들 있고, 50% 매수하는 게 유행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비중을? 저기 뭐, 옥사이나 그 문화재 뭐, 디지털 문화재 유산 참여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테마는 지나가면 이 테마가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신선한 테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주가를 계속 올리기에는? 예, 그래서 그쵸?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애초에 좀 판단이 약간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그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매수한 가격 5,000원이면 그렇게 저 위에 뭐 5,500원, 막 5,9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쨌든 신선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눌러놨을 뿐이지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걸어놓고 판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놓고 판다면.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5,100원에 그냥 나오겠다 생각하고 걸어놓으시면 그러면 순간 올라왔을 때 팔릴 것 같거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간이라는 건 참 애매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죠? 방송을 항상 물어보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만약에 내일 올라갈 겁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다면 오늘 저는 다 샀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래 갈까 좀 아니요. 매도하려고. 테마가 이미 최근에 테마가 들어온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렇게 오래 걸리던가요? 아니에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시간에 너무 구애받게 되면은 나중에 실적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시공테크는 그냥 5,100원에 그냥 하루하루 걸어놔 보세요. 이게 내일 갑자기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항상 사고 나서 느끼잖아요. 사고 나서 내가 이게 테마가 짧은 테마였는데 내가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항상 매수하고 나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종목을 살 때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중도요. 50%를 사지 마시고 처음에 내 확신이 100% 없다면 나는 5% 정도라도 좀 약간 좀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꼭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잠시 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아시죠? 거기 오시면 또 많은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부평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있으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이 오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힘든 것들 많이 또 덜어드릴 수 있는 전략들 많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